자, 강의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비전해질 용액에서의 총괄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해질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해질이라는 게 뭐죠? 전해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Cl과 같은 이온 화합물이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와 같이 이렇게 헬이 돼서 된 용액을 전해질 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전해질 용액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비전해질 용액의 총괄성과 많이 달라요. 알겠죠? 자, 봅시다. 전해질 용액에서 이온으로 해리되어 2개 이상의 입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2개 이상의 입자로 해리되기 때문에 용액의 총괄성을 결정짓는 것은 해리된 그 입자 수에 의해서 이 총괄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0.1 몰랄 농도의 NaCl 용액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요 NaCl은 물에 헬이 돼서 0.1 몰랄 농도 Na 플러스 양이온 0.1 몰랄 농도와 그 다음에 0.1 몰랄 농도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헬이 되죠. 그래서 합쳐서 용질의 몰수는 0.2 몰 0.2 몰랄 농도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0.1 몰랄 농도 NaCl 솔루션은 0.2 몰랄 농도의 이온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트호프 인자를 알아야 돼요. 자, 반트호프 인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얼마만큼 해리가 되는지.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트호프 인자 I는 비전해질일 경우에는 1이죠. 1. 그냥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NaCl일 경우에는 반트호프 인자가 2. 왜냐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2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2고 CaCl2는 이렇게 Ca2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생기죠. 헬이 되죠. 그래서 3개가 되는 거예요. 즉 반트호프 인자라는 것은 초기 용액에 녹은 화학식의 단위수 분의 해리우 용액 내 입자들의 실제 개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반트호프 인자 I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를 하면 비전해질 경우 비전해질일 경우 즉 설탕 같은 비전해질 경우에 처음에는 1몰의 초기 용액의 화학식의 단위수 즉 용질이 1몰이라고 하면 해리가 안 되니까 1몰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반트호프 인자. 하지만 NaCl은 NaCl 1몰 초기에 1몰이지만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1몰과 1몰 즉 Na 플러스 양이온 1몰과 Cl 마이너스 1몰 양이온에서 2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몰 이렇게 생겨서 반트호프 인자는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해질의 용액의 총괄성은 우리가 앞전에서 배운 비전해질 용액의 총괄성과 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끓는 점 오름에 관한 요 델타 TB는 원래 비전해질에서는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이렇게 곱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다가 앞이나 뒤나 이렇게 반트호프 인자 I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그 전해질 용액은 그 용질에 따라서 헬이 되면
두 배 이상이 되니까 요 끓는 점 오름 값이 두 배 이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즉 반트호프 인자만큼 곱해주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림도 보면 여기다가 반트호프 인자 i를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삼투압도 마찬가지로 파이는 MRT에다가 반트호프 인자 i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 전해질 용액은 자 우리가 계산한 이 총괄성보다 관측된 총괄성보다 좀 작아요. 왜 작냐? 자, 이 그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고농도로 이렇게 있게 되면 둘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즉 정전기 인력이 작용해서 이온쌍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용액에 있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자유이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는 같이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온쌍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용액 내에 입자수가 줄어들어요. 자, 만약에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근데 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만나서 이온 쌍을 형성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즉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괄성이 감소해요. 자, 밑에 보면 자, 25도씨에서 0.0몰의 전해질 용의 반트호프 인자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좀 다 계산하고 측정을 했는데 설탕일 경우에는 이게 비전해질이잖아요. 즉 반트호프 인자 측정값이 i가 1.0이고 계산해도 1.0이에요. 하지만 HCl, NaCl, MgSO4, MgCl2, FeCl3는 자, 전해를 할 수 있는 전해질 용액이죠. 그쵸? 전해질이죠. 즉 자, 계산으로는 HCl은 이렇게 반트호프 인자가 i가 2고 그리고 NaCl은 2, MgSO4는 2, 그쵸? MgCl2는 3, FeCl3는 4인데 이게 측정값이 좀 많이 작아졌죠? 그쵸? HCl과 NaCl은 그러니까 계산한 반트호프 인자가 2인데 측정값은 1.9, 1.9가 됐고 그리고 자, MgSO4도 원래 반트호프 인자가 2.0인데 계산을 하면 근데 1.3으로 감소했잖아요. 즉 이 이유는 뭐냐? 이 이온쌍을 형성을 했기 때문이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관련돼서 자,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예제 12.12 봅시다. 자, 25도씨에서 아이오딘과 포타슘, 즉 KI가 0.01몰 용액의 삼투압은 0.46 ATM이다. 이 농도에서 KI의 반트호프 인자를 계산하시오. 자, 봅시다. 반트호프 인자 어떻게 구하죠? 자, 삼투압이 주어지고 몰 농도가 주어지고 온도가 주어졌죠. 즉 어떤 공식이 생각나야 될까요? 파이는 그쵸? 자, 파이는 M 몰 농도와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T 이렇게 나타나죠. 하지만은 포타슘 즉 KI는 전해질이기 때문에 반트호프 인자 I를 곱해줘야 되죠. 그쵸? 즉 요 반트호프 인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MRT 나눠주면 I는 MRT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즉 반트호프 인자는 자 용액의 삼투압이 0.46 ATM이라고 주어졌고 몰 농도는 0.01 몰 농도로 주어졌고 그리고 자 기체 상수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외우라고 했죠. 0.0821 리터 곱하기 ATM per 켈빈 곱하기 몰 그죠? 다음에 자 온도 T는 298K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다 해주면 자 약분해주고 해주면 반트호프 인자는 1.9가 나오는 거죠. 1.9
자, 근데 답은 이렇게 구했지만은 원래 포타슘, 자, KI는 물에 녹으면 K 플러스 I 마이너스라고 해서 반토프 인자가 I가 2로 예상이 되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1.9 정도의 반토프 인자 상수값이 이렇게 낮아지죠. 왜냐? 자, K 플러스와 I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이온 쌍을 형성을 해서 자, 용질의 수가 원래보다 감소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K 플러스 I 마이너스 자유 이온일 경우보다 이온 쌍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용질의 수가 감소하게 돼서 반토프 인자가 낮아진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가 계산상으로 반토프 인자가 I가 2일 경우에를 쭉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삼투압이 0.489 atm으로 크죠. 그렇죠? 하지만 이온쌍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 용질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즉 이온쌍을 형성해서 요 삼투압이 0.465 atm으로 감소를 한 거죠. 알겠죠? 자,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